안녕하세요. 써니 시니어입니다. 써니 시니어는 항상 우리 시니어분들의 밝고 건강한 삶을 온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건강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내 삶의 방향과 가족의 부담, 그리고 내 통장 잔고까지 함께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을 때 병원 침대에서 시간을 보내느냐, 아니면 집에서 내 일상을 유지하느냐는 운이 아니라 준비의 차이로 갈립니다. 같은 나이 같은 체력인데도 어떤 분은 짧게 아프고 다시 걷고, 어떤 분은 한 번의 실수로 평생 재활과 간병이 이어집니다. 여기에는 돈도 들어가지만 돈보다 더 큰 것이 들어갑니다. 내 존엄과 가족의 시간과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드리겠습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심장과 혈관 위기에서 살아남는 실제 행동 순서. 둘째, 매일 식탁에서 혈관을 젊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식사 습관. 셋째, 2026년부터 크게 바뀌는 돌봄제도 흐름을 이용해 병원과 요양원으로 밀려가지 않고 집에서 버티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에는 가족에게 보내는 한 줄 문자, 템플릿과 스마트폰에 저장해두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설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됩니다. 지금부터는 한 문장도 놓치지 마시고 내 상황에 대입하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장면을 그려보겠습니다. 저녁에 TV를 보다가 명치가 꽉 막히는 느낌이 듭니다. 체한 것 같고 식은땀이 납니다. 숨이 짧아지고 왼쪽 어깨나 팔 안쪽이 뻐근합니다. 이때 대부분은 물을 찾습니다. 누워서 진정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전화하기 전에 조금만 더 참아볼까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나오면 위험해집니다. 심장 쪽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 체한 느낌처럼 시작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통증이 팔이나 턱 쪽으로 퍼지거나 식은땀과 호흡 곤란이 같이 오면 응급으로 봐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교과서처럼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장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억해야 할 기준을 하나로 줄여드리겠습니다. 내 몸에서 이전에 없던 압박감이나 조이는 통증이 10분 안팎으로 계속되고, 식은땀, 호흡곤란, 어지럼이 겹치면 참지 말고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단, 이때의 움직임은 뛰는 움직임이 아니라 생존 순서를 실행하는 움직임입니다. 첫째, 그 자리에서 바로 앉습니다. 바닥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벽에 기대어 앉는 느낌이 좋습니다. 눕지 않습니다. 눕는 순간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이 늘어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갑자기 의식이 떨어질 때 기도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바로 119로 전화합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가슴이 조이고 숨이 찹니다. 혼자 있습니다. 주소는 어디입니다. 이 네 문장만 반복해도 됩니다. 통화는 스피커폰으로 바꿉니다. 손이 떨려도 괜찮습니다. 셋째, 현관문을 열어둡니다. 도어락을 해제해둡니다. 이게 정말 큽니다. 구급대가 도착했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시간을 잃습니다. 넷째, 몸을 조이는 것을 풉니다. 벨트 단추 속옷 조임을 풀어 호흡을 편하게 합니다. 다섯째,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목이 타도 마시지 않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사례가 들리거나 구토가 나오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약을 함부로 추가로 먹지 않습니다. 평소 주치의가 지시한 응급약이 있다면 그 지시에 따르되, 인터넷에서 봤다는 이유로 처음 하는 복용은 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지인 한 명에게만 문자 한 줄을 보냅니다. 지금 119 신고함, 가슴 통증 있음, 혼자 있음. 현관문 열어둠. 이 한 줄이면 됩니다. 이 한 줄이 나중에 내 의식이 흐려져도 가족이 상황을 바로 파악하게 해줍니다. 여기까지가 혼자 있을 때의 생존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려면 평소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준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준비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내 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가 즉시 보이게 만들기, 그리고 내가 쓰러져도 누군가가 자동으로 알아차리게 만들기입니다. 첫 번째로, 집에서 자동으로 알아차리게 만드는 제도가 있습니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는 집안에 감지기와 응급호출 장치를 설치해 화재, 낙상, 실신 같은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돕는 사업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취약한 상황의 분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 등에서 안내받아 진행합니다. 두 번째로, 휴대폰 잠금 화면에서 의료 정보가 보이게 만듭니다. 아이폰은 건강 앱에서 의료 정보와 긴급 연락처를 설정할 수 있고,
안드로이드는 잠금하면 응급정보에 지병 복용약 보호자 연락처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걸 해두면 내가 말을 못해도 구급대가 정보를 확인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세 번째로 냉장고 문에 약 정보 요약지를 붙입니다. 현장에서는 짧은 시간에 약 봉투와 질환 정보를 찾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낙상 감지 가능한 기기를 활용합니다.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 설정만으로도 위치 공유와 긴급 호출이 가능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위기가 왔을 때 살아남는 쪽입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은 위기가 오지 않게 만드는 쪽이 훨씬 싸고 훨씬 편하고 훨씬 오래갑니다. 이제 혈관을 살리는 작은 습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이 건강은 운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시니어에게는 운동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혈관은 운동과 식사와 약 복용의 삼각형으로 관리해야 안정됩니다. 이 삼각형이 무너지면 어느 한쪽만 열심히 해도 결과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딱 3가지 습관을 제안합니다. 젓가락 습관, 씹는 시간 습관, 무지개 식탁 습관입니다. 첫째, 젓가락 습관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찌개 국밥을 숟가락으로 떠먹는 횟수를 의식적으로 줄이고 건더기 위주로 젓가락으로 먹는 비중을 늘립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트륨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혈압과 혈관 부담이 내려가고 결국 심장과 뇌혈관 사고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갑니다. 국물은 뜨거울수록 간이 덜 느껴져서 더 짜게 먹기 쉽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국물에 소금을 더 넣는 습관이 있는 분은 특히 위험합니다. 국물은 맛으로 끝내고 내용물로 배를 채우는 쪽으로 바꾸는 것이 실천 난이도 대비 효과가 큽니다. 둘째, 씹는 시간 습관입니다. 많은 분이 5분, 10분 안에 식사를 끝내는데 시니어일수록 천천히 먹는 것이 혈당과 포만감 조절에 유리합니다. 최소 20분을 목표로 잡고 한 입에 20번 이상을 기준으로 시작해보세요. 이것은 다이어트가 아니라 혈관의 부담을 줄이는 습관입니다. 빨리 먹을수록 과식이 쉬워지고 과식은 혈당과 중성지방과 혈압을 같이 흔들 수 있습니다. 셋째, 무지개 식탁 습관입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흰색, 보라, 검정 같은 다양한 색의 채소, 과일, 콩, 해조류, 버섯을 하루에 나눠 넣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식이섬유와 미세 영양소를 골고루 가져가기가 쉬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시니어는 적게 먹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잘 먹는 것이 생존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근육이 줄어들면 낙상 위험이 올라가고 낙상이 올라가면 병원 입원과 돌봄 지출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단백질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단백질이 더 필요하다는 권고가 널리 제시됩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무조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 신장 상태, 복용약 기존 질환에 따라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겁니다. 주치의에게 단백질 목표를 확인한 뒤 매 끼에 조금씩 나눠 먹습니다. 한 끼에 몰아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백질만 올리면 안 되고 전체 열량이 너무 낮으면 몸은 내 근육을 뜯어 에너지로 씁니다. 그러니 잘 먹는다는 것은 단백질과 함께 채소와 좋은 지방과 적정 탄수화물이 같이 가는 균형입니다. 이제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니어 운동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처음부터 무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이 갑자기 강도를 올리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숨이 차지만 대화는 가능할 정도의 강도로 규칙적으로 걷는 것을 먼저 권합니다. 그 다음이 하체 근력입니다. 하체는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올리는 펌프 역할에 도움을 주고 낙상 예방의 핵심입니다. 종아리 들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벽 잡고 옆으로 다리 들기 같은 동작은 집에서도 가능하고 과하게 무겁지 않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원칙을 드리겠습니다. 아프면 멈춥니다. 참는 운동은 노인이 할 운동이 아닙니다. 통증은 신호입니다. 특히 흉통, 호흡곤란, 어지럼이 오면 즉시 중단하고 필요하면 의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축, 돌봄 제도로 넘어갑니다. 많은 분이 건강 이야기를 들으면 결국 돈이 걱정이라고 하십니다. 병원비도 걱정이고 요양원도 걱정이고 자식에게 짐이 될까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도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2026년부터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을 묶어 지원하는 통합 돌봄 방향이 강화됩니다. 핵심은 시설로 몰아넣기보다 지역과 집에서 생활을 이어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내 삶을 자동으로 바꿔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가 신청을 알고 움직이느냐가 갈립니다. 현실적인 활용법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족이 있다면 지금 부모님 주소지의 주민센터의 돌봄 관련 상담 창구를 확인해 두십시오. 둘째, 병원 퇴원 시점이 가장 취약합니다. 퇴원 후 돌봄 공백이 생기면 다시 입원하거나 시설로 가는 흐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니 퇴원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 서비스 연계를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집 수리와 이동 지원 같은 주거 환경 요소를 미리 점검하십시오. 낙상은 한 번으로도 삶이 달라집니다. 미끄럼 방지, 손잡이, 문턱 정리, 조명 교체 같은 것은 비용 대비 효과가 큽니다. 넷째, 장기 요양보험은 등급이 나오면 방문 요양 쥐약암 보호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본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 가계 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이제 재테크와 연금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연금은 노후에 쓰는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연금은 돌봄 비용을 흡수하는 완충 장치입니다. 병원과 요양의 돈이 커질수록 내가 원하는 지출, 여행, 취미, 손주 용돈 같은 것이 먼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재테크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건강이 곧 현금 흐름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지출은 꾸준히 나가고 수입은 줄고 선택지는 좁아집니다. 반대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유지하면 의료비와 돌봄비 지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그 돈이 내 삶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의 가장 큰 이익과 손실입니다. 오늘부터 할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냉장고 문에 내 약과 질환과 보호자 번호를 적어붙이기. 둘째, 휴대폰 잠금화면 응급정보 입력하기. 셋째, 주민센터에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와 돌봄 상담 문의하기. 넷째, 일주일에 5일 걷기 시작하되 숨이 차도 말은 가능한 강도로 20분부터 시작하기. 다섯째, 식탁에서 국물은 줄이고 젓가락으로 건더기 중심으로 바꾸기. 여섯째, 맵기 단백질을 조금씩 넣되 내 질환에 맞춰 주치의와 목표를 확인하기. 일곱째, 오늘 영상 아래에 제가 드리는 가족 문자 템플릿을 그대로 휴대폰에 저장하기. 문자 템플릿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19 신고함, 가슴 통증, 숨참, 혼자 있음. 주소는 여기에 현관문 열어둠. 이 한 줄입니다. 주소 부분만 내 집 주소로 바꿔 저장해 두십시오. 마지막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약을 임의로 끊지 마십시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을 끊고 싶다면 끊는 결정을 혼자 하지 말고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하십시오. 약을 끊는 순간이 아니라 약을 꾸준히 먹고 생활을 바꿔 약이 줄어드는 방향이 정답입니다. 오늘 드린 내용은 정보를 넘어 삶의 전략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주세요. 공유 한 번이 부모님의 시간을 지키고 내 시간을 지키는 가장 빠른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시니어 건강과 복지제도 그리고 생활비를 지키는 실전 정보만 모아서 계속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